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철강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가 논의하던 대중 고율, 이 관세 인하 정책을 좀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 논의가 관련주 상승세에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는지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우선 철강주 금일 장 개시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가로 상승했던 부분은 연휴간 있었던 미국이 기존의 대중 관세 철폐를 재고하면서 이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어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돼서 철강 관련주들의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일부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라고도 밝혀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라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한번 약간은 우호 정책으로 중국산 관세를 내리겠다라는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철강주 속에서 문배철강과 휴스틸 등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 주요 흐름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금일 철강 관련된 업종에서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중 관련된 관세 인하,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단기성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들은 좀 실적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중소형주는 뉴스에 따른 차익 매물이 실현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자 또 문배철강과 휴스틸이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철강사가 자동차 하반기 이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관련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이번 가격 인상으로 3분기 실적의 성장세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가격 인상을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완성차 업계가 원가 상승분을 자동차 가격에 전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반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최근에 어떤 철강 시장, 전반적인 철강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철강 업체들의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철강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등에 따라서 철강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강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지난 11일에 밝히게 된 거고요.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이번 상반기까지 조선용 호판 같은 경우는 톤당 60만 원을 올렸지만 자동차 강판은 통당 총 32만 원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용 호판 가격 통당 6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컴파운드 스코어를 통해서 철강 업종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량용 강판보다는 인프라 관련된 철근 가격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특히나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 몰리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이러한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철강 중소형주 접근이 다소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는 있을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금일의 주가 변동성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뉴스가 관련된 철강 업종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이런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전에 조선업종 같이 턴어라운드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뉴스 플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되겠고 철강 업종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하반기 4분기 정도에 관련돼서는 대형주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철강주 뉴스에 따른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철강 관련주에는 어떤 상승의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한 주택 공급 정책을 살펴보자면 기존에 250만 가구보다 높은 숫자의 가구 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주요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철강 업종보다는 건설 업종의 긍정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자재, 특히 철근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익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철근 같은 일부 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업종보다는 건설 업종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철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철강 업종도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철강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은 일시적으로 매출 상승이라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철강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 공급이 어떤 철강 업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건설업 쪽은 긍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근의 수요가 많아졌을 시 이 중장기적인 철강주 접근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철강주로는 어떤 곳을 좀 꼽아 주실지 궁금한데요. 차장님의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 전해 주시죠. 우선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철강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외적인 부분 특히 18년 만에 자사주 261.6만 주를 소각할 발표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주주환원 규모가 배당이 6,068억 원.
자사주 소각이 6,722억 원으로 총 1.28조 원의 소위 말해 역대급 수준의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업종 센티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이에 따른 그 배당 매력도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업종까지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 탄력도는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는 그 철강업황과 PBR 밴드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높은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북미항 에너지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받고 있는 세아제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굉장히 높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온전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세아제강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 올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분기 QOQ로 영업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들 탑픽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위기론 속에서도 관광 업계는 이 인플레 감축법 호재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관광 섹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아제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이 감면이 추진된과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과 운송을 위한 인프라 관련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욱더 에너지용 관광 수요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용 관광 수요가 단기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해상풍력과 LNG용 관광 수주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관광용, 에너지 관광용 그런 철강 수요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